하루 종일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겨울 산골. 내가 조만간에 나무 하나 해약골라고 맘먹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밭을 일구다 잘라낸 나무, 누군가 버려놓은 나무. 그 나무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가 있다. 아 근데 이게 참 귀한 나무야. 이거 어디서 이런 나무를 구경을 해? 하루 세 끼 모두가 밥을 먹지만 매번 정성 들여 상을 차리지는 못한다. 그런데 한겨울 산골에서 매일 매 끼니 반찬을 달리하며 정성 들여 밥상을 차리는 이가 있다. 즐거워요, 만드는 거는. 네. 힘들었으면 이렇게 끼니 때마다 틀린 거 먹이려고 하지 않을걸요. 늘 웃음을 전해주는 남편, 늘 힘을 불어줄 수 있는 남편. 든든한 지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겨울 시간이 멈춘 듯한 깊은 산골에서 부부는 넉넉하고 따뜻하게 웃는다. 나무를 하고 밥상을 차리는 일상 속에 그들이 찾아낸 삶의 비밀이 있다. 밤새 서리가 내렸다. 아랫마을보다 대략 10도나 더 내려갔다. 남편 김병철 씨가 외출 준비를 한다. 잔뜩 챙겨 입고도 손발이 오그라드는 추운 아침이다. 농사는 11월 중순 거의 다 끝났다. 김병철 씨가 오늘 부지런히 집을 나선 건 이 나무들 때문이다. 지난 가을 이 밭의 주인이 모아놓은 것인데 필요하면 가져다 쓰라 했던 것이다. 이거는 내가 올해 뗄 생각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내년도에 쓰려고 미리 해다 놓는 거지 이제 내년도 거를. 아직 겨울 한복판. 당장 쓸 것도 아닌데 병철 씨는 땀을 흘려가며 나무를 한다. 길게 자라난 화분 속의 화초. 도대체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 찻잔 속에 담긴 한 줄기 화초. 순간 정갈하고 아늑한 기운이 감돈다. 이번엔 꽃감이다. 꽃감꽃이 양쪽에 실을 묶었다. 튼실하고 이쁜 꽃감을 그냥 두고 먹기엔 너무 아까웠나 보다. 인테리어 잡지에 나올 법한 장면이다. 집안 곳곳에 눈길 가는 장식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바구니 하나, 씨앗 하나도 자기 자리가 있다. 이거는 뭐 씨알 것도 있고 그냥 이거는 산수유인데 차 끓여 먹으려고 말려놓은 거고 이뻐서 담아놓은 것도 있고. 바구니와 수저와 색색의 씨앗들. 이건 또 뭘까? 색과 모양과 분위기의 조화가 너무 이뻐서 사진 한 장 찍어둔다. 거의 전문가 수준이다. 김윤아 씨의 거실은 이곳이 경북 영양 산골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서울 인사동 어느 골목에서 만났음직한 모습들. 작품이에요. 신랑 작품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엄청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죠. 이 모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 안 하고 깎아서 호수 깎아서 만들고. 제가 이렇게까지 주문하지는 않았어요. 옷걸이를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요거 이렇게 만들어줬고. 이건 남편의 솜씨다. 뭔가 만들고 장식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부부다. 이런
소나무 작다고 신랑이 직접 산에서 끌어내려서 3년 정도 건조시켜서 만든 거고. 솔직히 항상 저는 집안에 뭐 예쁘게 꾸며놓고 싶고 여자들 로망이 있잖아요. 이 집안 이렇게 살림살이 예쁘게 하고 그런 로망이 있었지만 그런 것까지 손댈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집에서 그래서 장사 5년 하는 동안 라면 한 번도 안 끓여 먹었어요. 집에서 그냥 집에 오면 무조건 자는 거가 바빴으니까 그냥 숙소였지. 집이 그냥 숙소. 식당은 꽤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고 도시 생활을 포기하기에 너무 젊은 나이라 주변의 반대도 심했지만 부부는 과감하게 산골로 들어왔다. 산속에서 홀로 일하고 있는 남편을 보러 나선 길. 긴가. 춥고 외로운 일터에서 마시는 아내의 따뜻한 차 한 잔. 이곳에선 오직 두 사람뿐이다. 남편을 위로할 사람은 아내뿐이고 아내에겐 남편이 전부다. 저기야. 아우, 왜 알았어. 이렇게 망설여? 여기 거를 자를 테니까 지금 자른 거를 저 밑으로 보내. 어차피 밑에서 받아가야 되거든. 아내가 오자 남편 일에 속도가 난다. 혼자 하는 산골에서 해야 될 몫이 너무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안쓰러워서 나왔어요. 산골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느냐 하는 것. 그래서 고단하고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만큼 넉넉해진다. 부부는 추위도 잊은 채 나무를 했다. 뭐 생선 구울 거 있나 혹시? 안 구워도 되나? 오늘 점심은 생선구이. 산골에서 생선 구하기가 어렵기에 미리 냉동시켜두었다. 가스레인지가 있지만 남편은 굳이 나무 떼는 보일러에 석쇠를 얹고 생선구이를 할 참이다. 장작불에 구운 생선. 도시에선 어쩌다 한 번 먹는 별미지만 여기선 언제든 가능한 요리다. 아내가 준비한 반찬은 4종류의 나물. 김윤아 씨는 거의 매일 나물을 상에 올린다. 처음에 왔을 때는 인스턴트 음식도 많이 먹고 또 생각도 많이 나니까는 단 거, 특히 단 거에 대한 그런 중독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단 거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까지 한 2, 3년은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자연에서 얻은 이런 천연 재료들만 하면은 맛이 되게 밍밍하거든요. 별 맛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자극적인 거에서 이렇게 벗어나기도 그것도 쉽지 않았고. 와! 대박! 장난 아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생선구이가 완성됐다. 그랬더니 아내는 커다란 접시에 옮겨 담는다. 뭐 레몬 뭐 이런 싹 하려는 거 아니야? 생선구이와 나물, 김치와 된장국으로 차려진 점심상. 차림새 하나하나를 보면 참 이쁘다. 솜씨 좋은 젊은 부부. 이들은 왜 산골에 왔을까? 이 오리리에 반한 거지. 여기 그 지인 따러 구경 나왔다가 진짜 여기 이 오리리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집사람을 꼬셔가지고 내려오게 된 거죠 이게. 흔쾌히 승낙을 또 했어요. 제가 또 그때 당시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윤아 씨 오른쪽 어깨는 자세히 보면 큰 혹이 있다. 어깨에서 팔로 내려오는 중요신경에 혹이 난 것이다. 당시 제거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다. 자칫 팔을 아예 못 쓰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혹의 크기만 줄인 채 아내는 이대로 살아야 한다.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병철 씨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무거운 짐을 들 수도 없고 날씨만 굳어도 팔에 통증을 느끼는 아내에게 휴식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오리리 산골 생활. 처음 이 산골에 들어왔을 땐 2, 3년만 살다 다시 도시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7년이 흘렀다. 이젠 그 자신이 떠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말로 이제 도시에 장사할 때는 스트레스야. 손님도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 오히려 진짜 힘은 그게 더 든다고 얘기를 해야 돼. 스트레스 받는 그런 거, 정신적 스트레스 받고. 산에서 가져온 나무 중에 얼마쯤은 쌓아놓고 얼마쯤은 다시 도끼로 자른다. 오리리에 들어온 첫해 겨울. 나무를 하다 어깨와 팔의 근육이 상해 고생하기도 했다. 한꺼번에 너무 무리를 한 것이다. 쪼개지게 쏠렸다. 쌓아놓은 나무 줄 맞추기. 울퉁불퉁 튀어나온 게 없는지 줄을 맞춘다. 병철 씨 일솜씨가 아주 단정하고 완벽하다. 든든하죠. 곡식 쌓이는 것보다는 든든하죠. 대부분 이렇게 나무 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밥 먹고 하는 것보다 이거 쌓이는 거 보는 게 더 배부르고 든든하다고들 다들 말씀 그렇게 하세요. 오빠도 안 그래? 그럼, 이거 그러니까- 쌓여있는 거 보면은 든든하잖아. 그러니까 어. 겨울철이면 다 나무 하는 거에 다들 그냥 한번 넣어놓고. 남편에겐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병철 씨가 가장 신경을 쓰는 일이 바로 나무하고 불떼기. 나무를 연료로 삼는 화목 보일러를 설치한 뒤 겨울 생활비는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열심히 몸을 움직여 나무를 많이 해온다면 난방비 걱정은 없는 셈. 이건 가장의 할 일이다. 추워. 추워. 일주일에 한두 번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곳은 메주를 건조시키는 저장고다. 부부는 지난 가을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메주를 잔뜩 만들었다. 이 겨울 잘 말려야 설이 지난 뒤 장을 담글 수 있을 것이다. 메주가 뜨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콩물 진액이 이렇게 나와요. 요게 메주가 잘 되는 메주예요. 요게 메주가. 처음 만들어서 이게 실패할 확률도 높은데 우연찮게 저희가 만들었는데 잘 된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게 떴는지 안 떴는지 그런 의미도 잘 모르고 했을 때 이제 어르신 다 만들고 나서 어르신들한테 보여줬더니 잘 만든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뭐 칭찬에 이제 매해 만들게 됐죠. 그 칭찬 때문이었을까? 첫 해에 비하면 양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래도 신이 나서 만든 메주들이다. 얘가 저희 집에서 제 첫 번째 데려온 달래. 그 다음에 노란색 개가 내미, 이제 하얀색 개가 삽살개 덕이, 얘가 설이. 이렇게 1년 차로 이렇게 4마리 데리고 왔어요. 이날 병철 씨 부부는 삽살개 덕이를 데리고 외출 준비를 했다. 지난해 출산을 한 뒤로 덕이는 몸이 많이 약해졌다. 귀에 염증이 생긴 것 같은데 지난밤 끙끙 앓는 소리를 듣고 나선 길이다. 의사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진단을 내렸다. 묶어갔다 하고 그걸 한번 해보던도. 아니 근데 얘가 또 엄살이 엄청 심한 애라. 그렇게 이 얘네가 잘안 있어요. 된다 가야지. 네. 덕이. 음. 어우 착하다.
예민한 녀석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보다 못한 병철 씨 부부는 마취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주사를 맞히는 것도 쉽지가 않다. 유나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 끝나고 들어가 보니 덕이는 축 늘어져 있다. 제가 안아서 갈게. 엄마 여기 있어. 옳지. 덕이에 대한 아내의 특별한 마음을 아는 병철 씨는 차마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덕이를 안아서 차에 태웠다. 아픈 덕이를 안고 유나 씨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결혼한 지 13년이 넘었다. 그런데 아직 이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다. 그냥 자식처럼 기르는 거죠. 가족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오늘만큼은 덕이를 밖에 둘 수가 없었다. 올라와. 올라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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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철 씨도 유나 씨도 덕이에 대한 애정이 극진하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 한 마리에게도 그러한데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이뻐할까 싶다. 이날 부부는 덕이만 쳐다보고 덕이 상태를 살피느라 하루를 다 보냈다. 그날 저녁 마주 앉은 부부는 심각해 보였다. 오빠에 대한 미안함보다 이제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미안함이 있지 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는 쉽게 너한테 꺼내지 못하는 거야. 유나 씨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다. 자궁의 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궁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뭐 벌써 일은 벌어진 거니까 잊으려고 또 노력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진짜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다든가 뭐 입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책임져서 해보겠다라고 했으면은 아마 잘 할 거예요. 잘 할 거라고. 지금 고민은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런데 부부는 누구도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살면서 이제 아기 이세에 대한 얘기에 대해 이렇게 슬쩍 얘기하다 보면 참 지난 과거의 아쉬움이라는 게 많이 남아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아기의 생각보다는 집사람의 몸 상태가 더 생각이 났었어요. 지금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좀 특히 신랑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안 꺼내고 해가지고 그리고 항상 그런 문제 어떤 뭐 주변에서 뭐 그런 걸 물어보거나 할 때 옆에서 항상 다독여주고 저 상처받지 않게끔 해줘서 항상 고맙고 지금은 저도 많이 안정됐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덕이 때문에 피곤했던지 아내는 잠이 들었다. 그러자 병철 씨는 다시 불을 뗄 준비를 했다. 잔수치 안 났네 저렇게. 방 안의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데 밤새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 가득 나무를 집어넣는다. 원래 추위를 좀 타긴 탔지만 수술 받고 난 다음에는 더 했어. 이게 여자들 그 정상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 그런가 좀 유난스럽게 허리 부분에 통증이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제 축이 흔들리니까 오히려 추위도 다 자꾸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병철 씨에겐 오직 아내뿐이다. 한밤중에 나와 불을 떼는 것은 오로지 아내를 위해서다. 입양도 아내가 원하는 때가 오면 할 것이다.